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신고가 영역에서 다소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 지표 발표까지 이를 기다리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도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폭등, 급등은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슈들 다 담아가면서 관련주들 움직일지 오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과 AI 반도체 랠리, 과연 언제까지 저희가 오프닝에 이 얘기를 하게 될까요? 분명 단기적으로는 상승 부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적인 측면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복귀부터 같이 시작해 보시죠. 어제 시장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마치 영양 만점의 시장이었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어제 코스피는 1.2, 코스닥도 1.2%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상승 종목 개수도 그 전 거래일 대비해서 꽤나 많이 늘었고요. 일단 AI 반도체의 상승은 좀 필연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거기다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쪽이 너무나 괜찮았던 영향도 있었죠. HBM,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들 거의 다 올랐고요. AI 소프트웨어 쪽도 강세 흐름 도드라졌습니다. SP소프트가 상한가, 폴라리스 AI도 24%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80% 이상의 자금을 반도체에 집중시켰고 그 나머지를 밸류업 종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다수 저PBR 종목군으로 매수 유입을 보여줬고요. 밸류업 페널티에 대한 기대감, 이복형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논의에 대한 기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나왔던 소식이었고 만약에 여기에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1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등장을 했죠. 보험, 금융, 유통, 증권 등의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쪽도 리튬 값의 반등과 외교부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 등의 소식에 의해서 좀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종목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임박하기 때문에 분명 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3, 4월 평균 수익률 제약바이오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도 높고요. 알테오젠 딜 이후에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제약바이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엔 시장의 기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레고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의 종목이 강세 흐름 나타냈고 뜬금없이 이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죠.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상한가 어제 기록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중간재를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내에서 전해액 종목으로서 시세를 받았었는데 새롭게 이중 모멘텀 종목으로 부상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창한 영업부장 나오시는데 덕산테코피아 추천주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영양 만점의 장이었으나 사실 반찬이 12첩 반상일 경우에는 뭐부터 집어먹어야 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다수의 종목이 상승의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수익 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초점 맞추면서 진만쌤과 잠시 후 전략 나눠가겠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꽤 많이 집중됐던 종목들을 추려보면서 그 안에 공통점을 모아봤습니다. 당연히 HBM 종목들 빠질 수가 없겠죠. 맥쿼리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22만 원 내놓으면서 어제 SK하이닉스 추가 강세를 강하게 시연해줬습니다. 6% 이상이나 급등 흐름을 나타냈죠. 16만 6,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해질세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도 급등 흐름으로 내달렸습니다. 한미반도체 12%, 이스페타 20% 상승했고요. GST와 KN솔, 액침냉각 종목으로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들 종목도 GST가 24%나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은 SP소프트 상한가, 변압기 쪽도 어제 너무나 좋았죠. 재룡전기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효성중공업도 15%나 사이즈가 큰 종목인데 이 정도나 올라주다니 어제 이쪽에 자금이 꽤 많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내용의 공통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뽑아보시오라는 질문이 있다면 다들 정답은 아시죠? 바로 AI 되겠습니다. AI와 관련한 생태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은 AI 반도체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어왔었다면 어제는 약간 AI 전력 관련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죠.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저전력 반도체거나 아니면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 이런 칩 냉각 쪽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전력 인프라가 받쳐줘야지만 AI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변압기 등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조달하는데 그 에너지원 측면에서 원전이나 혹은 신재생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AI 생태계 내에서 성장주, 반도체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산업재로도 AI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현상이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월 기준 월간으로 S&P 500 상승 기여도 상위 종목 을 보시면 거기에 전력 인프라나 HVAC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HVAC는 냉난방, 환기, 공기 조절 관련한 기업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내에서 상승 기여도가 높았던 종목 GE, 이튼, 에머슨 일렉트릭, 퀀타 서비스, 트레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가 많아서 매출이 늘었다는 캐터필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어찌 보면 인프라 법안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바이든 외에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 산업재가 강하게 치고 나갔던 그 순간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 전력 인프라 쪽이 미국 내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AI 전기 먹는 하마 전력 인프라 편을 보시면 어제 사실 시세를 촉발시켰던 것은 이런 산업의 뒷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뒷성장 스토리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재룡전기가 상한가 가고 이 정도 흐름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어제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 덕분이었겠죠. 세계는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멘트 어제 전달을 해드렸었고 일론 머스크는 칩 쇼티지 다음은 전압과 변압기 쇼티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때마침 저런 발언이 3월 시작에 나와서 어제도 강했을 겁니다. 2월 달 수출입 데이터에서 변압기 수출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맞물렸던 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틸리티 회사죠. 이튼의 CEO가 전력 관련 메가 프로젝트 수가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4분기에 언급을 했었고 그 메가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튼 CEO는 이런 류의 멘트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작년 9월에도 전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 10년 장기 호황의 초입이다. 변압기 관련한 전력 인프라 쪽은 이런 멘트가 있었죠. 이튼은 2023년부터 어제까지 상승률 보면 87%나 올랐고요.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도 70% 상승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종목이기도 하죠. 이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어제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변압기, 미국 내에서 한국의 변압기 점유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입되는 변압기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입니다. 멕시코가 일단은 좀 더 변압기 점유율은 높은 상황인데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차지할 점유율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의 시나리오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3년 미국 내 변압기 수입 비중을 보면 한국의 비중이 작년 1월경만 해도 17%, 2월 11%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것을 검색해 보니 9월에는 24%, 11월에
10월에는 뭐 30%에 육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한미 FTA로 무관세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미국이 지금 변압기가 많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제품을 더 끌어다 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것이 바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자, 변압기 외에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변압기 쪽입니다.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쪽은 국내에 이송 배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군요. 어제 효성중공업이 15%, 재룡전기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2월경부터 해서 좋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어제 15%나 올라가면서 22만 건 위로 올랐습니다. 재룡전기도 어제 이 자리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꾸준하게 시세를 냈지만 지금 그것을 봐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덜 갔던 쪽을 체크해야 되는지 고민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답지에서는 좀 덜 갔던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며 전력 인프라에서 어제 가장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죠. 자,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와 액침 냉각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하면서 추가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더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바로 뉴욕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 잠시 후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냉각 시스템도 어제 말씀드렸죠. AI 경쟁이 치열하고 더 많은 칩이 들어가고 더 빠르게 이제 가동을 시키려면 고성능 서버가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발열이 뒤따르고 발열이 많이 난다라는 것은 전력 소모량이 많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열을 낮추는 데 시장이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랭식 냉각에서 수랭식 냉각으로 액침 냉각으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액침 냉각과 같은 이 냉각 시스템, 냉각 솔루션 대장주는 슈퍼마이크로와 버티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년 상승률 보면 슈퍼마이크로 800%인데 밤사이 이 종목이 또 20% 가까운 급등을 냈고요. 버티브도 1%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액침 냉각 관련주로는 GST가 그래도 가장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액침 냉각 관련한 시스템을 유일무이하게 공개했던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가며 24% 상승, 올해만 한 60% 넘게 올라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엔솔도 올랐고요. 인성정보는 어제 시간외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이슈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뉴욕장에서도 여지없이 받아갔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앞서 봤던 액침 냉각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18% 추가 상승을 기록했죠. S&P 500에 편입된다라는 뉴스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뉴욕장 분위기로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내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장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물량 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 주셨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있었고요. 일부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IB 기관에서는 S&P 500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S&P 500이 5,100 돌파 이후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은 5,400까지 갈 거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 추가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 리스트에서 애플을 제외했다라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애플은 추가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며 EU에서 과징금을 물렸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2조 6천억 원 우리 돈으로 보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2% 이상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고 애플만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7%나 급락했어요. 2월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명절 이제 춘절이 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성 이슈로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모델에 대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 종목들 좋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2차 전지 전기차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포드만 괜찮았습니다. 2% 올랐어요.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괜찮았다라는 평가 속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속보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트럼프 대선에도 관심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관심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다시 강한 상승을 기록해주면서 코인베이스가 11% 올라갔고요. 일단 블록체인 관련한 가상화폐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도 주가 급등 계속 이어갑니다. MSTR이 23% 뛰었죠. 이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국내에서는 코인 관련주, STO 관련주일 겁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등이 올라간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의 강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추가 상승 나타냈고요. 관련한 AMD 등의 종목들도 뒤따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AMD도 1% 올랐고요. 마이크론, TSMC 등의 종목 강세 흐름이었죠. 여전히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 쪽에 조금 더 베팅이 돼 있었고 비트코인이 가면서 블록체인, 구리도 강하게 올라갑니다. 아마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행이나 전기 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다시 추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이튼 등의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산업재 쪽 종목들이 나쁘지 않게 2월부터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결국에는 AI로 인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산업재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상승만 봐도 여전히 HBM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주가 상승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죠.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일본 생산 협업을 제안했다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정예 인력을 HBM에 한 100여 명 투입해서 HBM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HBM을 두고 진검승부를 하겠다라는 각 업체들의 의지가 피력되다 보니까 당연히 낙수효가 HBM 관련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어제도 대다수 종목군들이 강했던 이들입니다. HBM 밸류체인 이 판을 언제까지 보여드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상승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구간인 건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조정 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또 갖고 계시겠지만요. 자, 3개월로 뉴욕장 판을 보면 명확한 차별화가 나타나죠. 엔비디아는 석 달 동안 82%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21% 빠졌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빅테크 그리고 그 안에 반도체 쪽에 훨씬 더 집중했던 올해였고요. 또 하나가 비만도 하드캐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라이릴리가 34% 올라섰습니다. 2차 전지도 반도체도 바이오도 나름 각각의 상승의 이유를 좀 달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고민되는 시점이죠. 어제 정협이 있었고 이제 오늘 전인대 시작되고요. 미국 대선 슈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에서는 인터배터리 있고 미국에선 졸지 보고서 나올 예정이죠. 그 밖에는 금요일에 있을 고용 동향 보고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정이고요. 박앵커의 연결고리로는 이 뉴스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나이가 애플에 출하한 AI 서버 이미 테스트 단계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폭스콘 자회사 국예프렌이라는 업체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AI 서버 수요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플 관련한 AI 서버, 애플의 주력 그 생산을 맡고 있는 폭스콘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폭스콘에 공급을 했거나 협력을 했거나 하는 업체들로만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태성과 YMT, 펜트론, SPG 등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패키지 여행 단체 전세기 타고 방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글로벌 텍스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프랑스 법인의 이제 세금 환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 글로벌 텍스풀이 7, 8월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체크해 두자라는 목소리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공의 7,000명 면허 정지 절차 돌입 소식, 비대면 진료가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 윤석열 대통령 이 지방 의대 증원 확대 언급에 교육주들도 시간외에서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전략으로 이어가겠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섹터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쪽 잡아주셨죠? 네, 오늘은 리튬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튬 관련주들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전략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확인했다.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거의 작년 12월부터 해서 40여 거래일 동안 정말 이 횡보 기간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환경부가 리튬의 주요 산지인 장시성 이춘시의 환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칭하이성의 무분별한 리튬 개발이나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장시성의 리튬 광산 1개월 생산 중단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글로벌 리튬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거는 기대 총 3가지가 있겠죠. 심리가 개선되고 전기차 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 공급망의 재고 감소까지 이러한 요소들 보면서 탄산 리튬의 최근 가격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의 가격과 궤를 함께하는 양극재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관들도 열심히 또 사들이고 있었더라고요. 양극재 관련주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도 각각 오름세 나타냈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은 나란히 4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LNF는 어제장에서는 좀 빠지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2월 간격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로 봤을 때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게 체크가 되면서 확실히 리튬의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뚜렷한 반등세가 확인이 되기도 하죠. 앞서 기관들이 꾸준히 사들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흐름 보시면요. 줄곧 이렇게 좀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최근에 급반등한 모습에서 기관들의 영향이 컸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1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사들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거래일 연속으로, LNF는 어제장 제외하고 1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관 쪽의 수급도 좋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리튬주들의 시세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장에서 봤을 때 리튬주 중에서 중앙첨단 소재가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루 동안 장중에 24% 정도의 상승률 나타내기도 했고요. 2월 16일에 진만씀 종목이었는데 주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AS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일에너테크, 지오릿에너지, 포스코홀딩스, 첨보, 미래나노텍까지 다 같이 좀 올라가는 하루였고요. 반면에 일부 종목들은 정규장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튬의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시간외에서 이렇게 일부 관련주들 또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월의 상승률 상위 리튬주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리튬 포어스, 세방전지 30% 넘게 올랐고요. 지오릿 에너지부터 미래나노텍까지 4에서 많게는 60%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 최근에 전해지고 있어요.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인터배터리 2024도 열리고요. 또 광물 컨퍼런스 등등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던 전기차 배터리, 리튬 관련주 한번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풍력 발전이 확대되면서 이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보고서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40년에는 리튬이나 망간 같은 핵심 광물의 수요가 2021년 대비해서 최대 19배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도 마찬가지로 11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극재를 만드는 데 꼭 들어가는 필수 소재들이죠. 리튬부터 니켈, 망간, 코발트 등등
등등의 쪽에서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핵심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에 높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공급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러한 부분들도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일단은 바닥을 찍고 급반등한 것에 주목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될지 그 여부는 좀 글쎄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계속되기는 좀 어렵다.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입장을 내놓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앨범알이 지난달에 올해 리튬의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좀 머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 2위 리튬 생산 업체인 칠레 회사도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글로벌 수요가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워낙에 리튬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삼성 선물 쪽에서도 중국의 리튬 광산이나 공장의 생산 중단 소식이 지속된다면 탄산 리튬의 가격이 회복을 하긴 하겠지만 좀 미약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나친 광산 개발이나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그래도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낮은 가격이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의 이 반등 때문에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앞으로 좀 미지수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가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죠. 리튬 값의 반등에 리튬주가 반가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 첨단 소재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라면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제 점심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고공행진인데 식품주의 주가는 너무 제자리 걸음이다. 이거 2월 29일에 브리핑했던 부분인데요. 그동안 워낙에 저PBR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이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물가나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러한 부분들도 부담이 됐을 거고요. 하지만 PBR 1배 이상인 곳이 지금 코스피 음식료 지수 중 시가총액 상위 15개 보면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년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농심도 있고 오뚜기, 삼양식품 등등이 있는데 삼양식품은 그래도 PBR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어제 라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 나왔더라고요. 1월에도 라면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기록들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023년 전체로 봤을 때 9년 연속으로 최대 수출액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라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요. 20억 개 정도의 라면 이 제품들이 거의 100여 개 국가에 진출을 한 상황이라고 해요. 거의 이제는 무형 문화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제 삼양식품이 11%가 넘게 올라갔고요. 농심도 3% 정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워낙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체크해봐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끝나고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강한 뉴스가 있거나 수출 데이터가 개선됐다라는 내용이 있거나 였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짧은 시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출 데이터 발표일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시계 잡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네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전달해 드렸고요. 그에 맞춰 전략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HBM 관련한 종목들 작년부터 꾸준히 브리핑을 했고 최근에 더 집중했고 진만쌤은 계속 갖고 가라고 했고 좋은 수익률 나는 건 좋은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제 슬슬 어떻게 할까요? 네, 부담스럽기보다는 이제는 달리는 말이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정도 그렇고 답지가 명확한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반도체들의 추가 상승,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최근에 트렌디하게 올랐었던 기업들이죠. 뭐 초전조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제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초전조체 관련 시연 영상을 봤는데 이게 뭐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내부자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초전조체에서 빠지는 수급이 중간단에 어떤 수급으로 좀 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HBM 기초 강자도 제가 그래도 뒤늦게나마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매번 이제 뭐 CXA 관련주도 맨날 오르는데 뭐 현미반도체 이수페타 시대 안 올라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어제 꽤나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 뭐 하루 이틀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매물권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밸류에 대한 평가보다는 수급에 대한 논리 이전에 있었던 2차 전지들의 랠리가 그랬듯이 이제는 모멘텀보다는 수급에 대한 논리로 대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출 데이터들이 반도체 쪽이 꽤나 깔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급들이 많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파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후발주자를 또 다음에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후발주자는 CXL이나 뭐 패키징 쪽 당연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엑시콘이나 네오셈 같은 종목들이 슈팅하기 딱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들 한번 여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오랜만에 하나마이크론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오랜만에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시세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징 쪽 오늘 좀 뒤늦게나마 좀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나마이크론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위주의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이 있고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걱정도 있으나 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AI 반도체 쪽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좋게 말씀 주셨던 종목들 잘 가기도 했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신 거고 오늘은 또 CXL 관련한 종목군들도 더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삼성 측에서 CXL 관련한 뭐 SK 하이닉스 등을 거친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CXL 쪽도 분명히 한 번씩 반도체 쪽에 새 테마로서 힘을 주는 날이 있는데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CXL 관련해서 종목을 좀 압축해 본다면 뭐 엑시콘 이런 종목들 될까요? 네, 네오셈과 엑시콘 딱 두 종목이 좀 슈팅 자리가 나와 있고 YIK는 이미 조금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들 오늘 당장 사기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이야기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네오셈이나 엑시콘 같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한 번 정도 탈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쪽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XL 관련한 종목군들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올랐어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추가 의견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제가 외신 리포트 하나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HBM 쪽이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수혜를 마지막에 받는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예전에 강자였었죠. 솔트룩스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예전에 정말로 이제 한창 핫했던 종목인데 요즘은 좀 하드웨어 쪽에 밀려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바닥권을 많이 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저력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시세 한 10%에서 20% 정도 시세를 보기 좋은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조금 전에 올려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엔캠 AS 부탁드릴게요. 네, 뭐 빠진 건 사실입니다만 굳이 여기서 이제 뭐 매도하기엔 좀 제한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36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좀 빠진 건 사실인데 당연히 뭐 고점에서 제가 분명히 고점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래서 평균 단가가 중요한 게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 초반대 평균 단가를 갖고 있으면 이런 게 잔파동이지만 내가 30만 원 중반대의 평균을 갖고 있으면 이 파동이 너무나 큰 파도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현재 시작에서
다시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기 좀 제한된 시가총액을 갖고 있었었는데 2차 전지 쪽에 밸류가 많이 빠져서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동반 상승이 가능한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데이터만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양극재 대형주들이 좀 시세를 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엔캠이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서 보기에는 좀 잔파동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캠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말씀을 주셨고 굉장히 좋은 수익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AS 할 때마다 계속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AS 할 때 당시에는 평단가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을 취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일단 뭐 하루 이틀 더 조정 이후에도 상승을 기대해 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 소테마 중 가장 강한 것은 리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진만쌤과 계속해서 리튬은 이제 테마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나눠왔었었는데 리튬주 어때요? 밤에 앨범알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테슬라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앨범알이 빠졌다고 해서 리튬주들이 같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지표보다는 트레이딩의 재료로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보다 앨범알 쪽보다는 이제 뭐 리튬 가격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리튬이나 뭐 전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그런 조그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뭐 테슬라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듯이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이 그리 좋지 않을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돌아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로서 움직이기에는 양극재들은 너무 무겁지만 리튬 관련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국에 오늘 뭐 밑꼬리 잡고 오늘 시초가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탄산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긍정의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빠졌다고 해서 앨범알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쪽에 뭐 영향을 받기보다는 당연히 지표하는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너무나 가벼운 섹터이기 때문에 국내 기사에 조금 더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도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뭐 리튬 포어스와 강원 에너지가 여전히 관심권을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좀 시세가 좀 나왔는데 여전히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좀 무거운 쪽으로 보시게 되면 포스코 엠텍이 그래도 현재 시간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튬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인터 배터리 그다음에 광물 이제 협회 여러 가지 이슈 따라서 국내 기사에 조금 더 예민한 반응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포어스 2월 29일 종목이기도 합니다. 좋은 수익이 나 있고요. 해외 시세보다는 국내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것이라서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단기 관점, 장기 관점 각각의 종목 주셨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만스 픽으로 갈게요. 낙폭 과대 관심주 탑2 어떤 거 골라주시나요? 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두 가지 종목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40% 넘게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상패 위기에 있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과대해서 한 두 종목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APR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당일날 생각보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슈팅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대형 시총 종목이 상장하게 되면 연기금 수급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들어올 만한 패시브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연기금 쪽이 첫날 매수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바닥권에서 꽤나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 짧게 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APR이 현재 구간에서 꽤나 매력적인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에 에브리봇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에브리봇이 좀 엄청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그냥 거의 50%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 첫 매수가 들어가고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매수세가 두텁게 나오게 되면 한 10%, 20%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 악재가 없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이 뭐 상장 폐지 요건에 뭐 여러 가지 뭐 감사 보고서 이슈 따라서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도 지금 조금씩 조용합니다만 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기 좋은 두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APR과 에브리봇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과 에브리봇 낙폭 과대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볼 만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 A로 시작하는 종목들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SR 종목으로는 AS를 가장한 그냥 제 자랑입니다.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뿌듯한 거죠. 어제 이제 나름 이슈를 놓치지 않고 전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는데 어제 재룡전기 상한가, 뭐 효성중공업이 15% 급등 당연히 반갑습니다. 진만쌤 2월 1일 이제 효성중공업 얘기를 주셨기도 해서 이제 변압기 쪽 체크 좀 해보려고요. 네,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변압기를 계속 다루는데 이걸 또 다루 했는데 결국에 또 해내는 모습을 보면 또 대단한 게 제가 해낸 게 아니고 갈 때까지 다루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변압기 쪽도 어제 긍정의 이슈 따라서 오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국내 업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 내 침투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 반 또 이제 걱정 반 이런 이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에 실리콘2가 그랬듯이 엄청 시세를 강하게 붙었다가 3, 4거래 거의 올랐던 부분들을 다 뱉는지 혹은 여기서 5일선 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 결국에 다룰 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평균 단가가 좋다라고 하면 현재 나오는 파동들이 잔파동일 거고요. 내가 이제 어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의 파동이 잔파동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평균 단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평균 단가가 낮다라고 하면은 10%, 20%의 수가적인 시세를 기대해 보셔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는 오늘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경우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전 시간에 진만쌤 안색을 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더 걱정되는 일이 생겼네요. 밤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네, 밤 저녁에 동행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 또 3월에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이런 시세가 언제까지 나오게 되는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어떤 섹터가 오를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0시에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니까 주무시기 전에 제 방송 키시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기스 있는 내용을 저녁 10시부터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진만쌤이 그 시간은 길지 않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청자분들 또 일찍 주무셔야 저희 7시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만쌤과 시장 전략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